최근 한국 기업이 만든 대응 모델이 일본에서 맹활약 중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클로바 케어콜을 선보였는데요. 자택 대기인을 대상으로 하루 2번 자동 전화를 통해 상담하고 응답자의 대답을 자동으로 취합해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성남시에 먼저 적용했었죠. 네이버의 일본 법인 라인은 이 기능을 라인 AI 콜로 이름만 바꾸어 일본의 각종 전화 상담 창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은 라인 AI 기술을 적극 사용하여 공항에서 들어온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로 추적을 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 중 챗봇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고 응답이 없을 시 라인 AI 콜이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형태입니다. 일본이 구시대적 발상에서는 나오기 힘든 기발한 생각이죠. 한국 기업들과 솔루션의 맹활약이 부러웠는지 최근 일본이 한국을 따라하려다가 이를 크게 키우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미에현과 와카야마현은 13일부터 온라인 수업에 나섰다가 일부 학교들과 일본 학부모들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등교시키고 교사는 자택이나 빈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반쪽짜리 온라인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인터넷을 사용해 사이버 강의를 듣는다는 개념이 한국처럼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고정관념 때문이죠. 수업을 듣는 건 선생님 앞에서 학교 의자에 앉아서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사전 계약에 동참한 학교의 교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사전 계약을 해버리면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일본의 인터넷 회선은 매우 느리고 다량의 트래픽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학교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로컬 네트워크 방식인 인트라넷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상위 기관들이 일본 현지 상황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작정 한국 베끼기에 열중한 결과였습니다.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모습이죠. 이 사건과 관련된 한 학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수업에 참여시켜야 할 텐데 좁은 공간에 애들만 몰려있다고 해서 괜찮은 건 아니다 라며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우려에 이중 일부 학교들은 다시 무기한 방학에 돌입했습니다. 일본 기관의 황당한 선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15일 요코하마시가 사립 어린이집의 보육사가 판정을 받자 이 사실을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말라는 지침을 보육원에 내렸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불필요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보육사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상 수업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요코하마 사립 보육소 단체와 학부모들은 정보 조작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미래 꿈나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급부상할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키에 여사의 지방 여행 사실까지 드러나자 일본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아키에 여사는 신조의 발언과 반대로 행동하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3월 신조가 외출 자제를 당부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돌 그룹과 벚꽃놀이를 즐겼던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축한 분슌 매체에 따르면 이 외에도 4월 14일 신조가 제발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호소한 직후 15일 아키에 여사는 오이타현으로 지인들과 단체 여행을 떠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아키에 일행을 목격한 사람은 걷는 사람도 드물어 눈에 띄었는데 그들은 거리두기에 아무런 경계심도 없었다라며 황당함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인들은 아베노 마스크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고 말할 때 풀어지며 귀가 쓸려서 도저히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신조를 향해 강력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미국은 의료 전문의 파우치 소장이 진두 지휘하는데 왜 일본은 경제재생장관이 지휘하는가? 휴업 수당은 꺼리면서 상호 접촉을 80% 감소시키는 것은 어렵다라며 신조의 정책에 대한 모순을 꼬집었습니다. 자민당에서는 신조의 6월 퇴진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패기가 없고 현 시국의 대응을 경제 부흥이라는 업적에만 치중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신조의 미래는 아무래도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이상 퀴이셨습니다.